네, 안녕하세요. 우리 언론이 별로 주목하지 않았었지만 비엔나의 국제회의에 참가했다가 왕이가 이제 그 중국의 외교 정책의 총사령탑이죠. 뭐 사령탑이라기보다 아무튼 제일 실무에선 제일 높죠. 또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 각각 한 4시간 정도씩 총 8시간 동안 뭐 상당히 서로 솔직하게 여러 가지 간담상조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상황을 좀 살펴보면 정말 살벌합니다. 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지난주 수목, 그 비엔나에서 이제 그 설리번과 왕이가 이제 그 이틀에 걸쳐서 총 8시간을 만났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냉랭합니다. 예를 들면, 설리번이 대놓고서 그 미국 땅으로 저런 거 보내지 마라. 기구, 정찰기구 이런 거 보내지 마라. 우리가 그러면은 굉장히 그 안 좋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만 해협, 그 다음에 남중국해, 또 북핵 이런 걸 다 언급을 했어요. 대놓고서 그냥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이라든지 혹은 그 블링켄 국무장관의 방중 전번에 갈라 그러다가 그 기구 때문에 기구를 명분 삼아서 깨버렸거든요, 미국이. 그 블링켄 방중 이런 것들은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얘기가 나왔냐.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 국방장관 혹은 그 군부 간의 그 핫라인 통신이 끊겨 있어요. 중국이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야, 그거 받아야 조정할 거 아니야. 그런 정도의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물밑에서 상당히 솔직하게 서로 그 미묘하게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얘기여서 이게 미국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질 않았어요. 그 자세한 내막을. 이 회의 때 이제 그 미국의 결국은 그 스탠스는 뭐냐면은 야, 우리는 현상 유지가 목표야. 우리는 무력에 의한 급작스러운 변경이나 무슨 침공이나 이런 거 다 반대. 우린 현상 유지가 목표거든. 근데 너희는 왜 자꾸 세상을 시끄럽게 뒤집어 엎으려는 거야?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그 말씀드렸죠. 이 군사지정학은요, 그러니까 현상 강화, 그거 사실은 유지가 현상 강화죠. 거기를 스테이터스코 진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상을 전복하려는 집단, 이거를 군사지정학에서는 수정주의, 리비저니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지정학에서 리비저니스트라 그러면 이제 그 현실 전복 세력, 현상 전복 세력, 현상 전복 입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군사지정학에 있어서 제대로 된 명분과 구도를 가진 집단이 현상 유지 진영의 입장을 취하게 되면,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되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대한민국은 또 서방은 자유진영은 현상 유지입니다. 대만도 현상 유지. 그 다음에 남중국해, 거기 원래 있었던 주권대로 현상 유지. 그러니까 스프라틀리 군도에서 나가라. 그거죠. 우크라이나, 그 원래 2014년 이전에 온전한 영토적 그 통합성을 가진, 또 요번에 침공 이전에 온전한 주권 국가로서 현상 유지. 다 현상 유지예요. 급격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신냉전이 되면서 이 현상 유지가, 그러니까 지금 이전의 현상, 결국 뭐냐, 미국의 중국 사랑이 벌어지기 이전의 현상, 그걸 스테이터스코 안트라 그럽니다. ANT가 붙으면 그 이전의 현상을 얘기하거든요.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참 중국으로서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뭐 미국이 뭐 바꾸자는 입장이 아니라 현상 유지하자니까, 그리고 유지하다 보면 옛날 현상까지 갈 수도 있네. 이런 입장이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야, 군사 핫라인은 열어놓자니까 그래야 서로 뭐 급할 때 통화할 거 아니야? 이 얘기 뭐겠어요? 야, 안 패니까 겁내지 마. 그 핫라인 닫아 걸었다가 실수로 패면 내가 미안해지잖아.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이게. 지금 미중의 최고 실무자들, 최고 브레인들의 그 군사지정학 외교의 최고 브레인들의 미팅이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네,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죠.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에 말이죠. 지난달 말에 대단한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거를 한 4, 5일 전에 미국이 공표를 했죠. 무슨 일이 벌어졌냐? 예, 미 해군이 서해에 마구마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 해군 참모총장이 이런 발언을 최근에 한 적이 있거든요. 서해는 뜨거운 지역이다. 핫 버튼이다. 미군이 서해에 진입할 때에는 명확한 목적과 메시지가 있다. 굉장히 민감한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서해 그냥 뭐 마실 가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가는 거 아니다. 우리도 단단히 마음 먹고 들어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때는 그 발표를 안 했었는데. 해군 이지스 1번 함인 세종대왕함이 선두에 서고 을지문덕함, 최영함, 서울함 등 구축함이 미 육군 아파치 헬기와 함께 뒤를 따릅니다. 지난달 27일 서해에서 열린 한미 해군의 대특수전 훈련 장면을 미 해군이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존 핀함은 탄도미사일 요격체계 SM-3 최신형으로 ICBM 표적을 요격하는 데 처음 성공한 미 해군에서도 가장 전투력이 뛰어난 함정입니다. 지난달 18일엔 주일 미군의 F-35 스텔스 전투기 E-3 정찰기가 서해 근처 상공까지 올라왔다고 미군이 공개했습니다. 공중급유기를 동원해 목포와 군산 사이 서해 남쪽 바다 상공까지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6회 공군이 이례적으로 일제히 서해로 출동한 건데 서해는 중국이 내해라고 우기며 지배력을 넓히려는 바다입니다. 그동안 서해 진입을 자제해온 미군이 의도적으로 발을 들여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군 수뇌부는 서해를 핫버튼, 뜨거운 주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Yellow Sea, we know that's a hot button, right? And so if we do go there, it has to be purposeful. It has to be messaged correctly. 오는 9월 인천 상륙작전 73주년에 맞춰 다수의 미 함정들이 서해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해군은 관함식에 버금가는 대규모 이벤트를 기획 중인데 다국적 해군 훈련도 열릴 걸로 예상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서해 진입의 메시지와 목적이 뭐겠냐. 중국 보고 너희 꼼짝 마라 이 소리예요. 너희 북한 내세워서 핵미사일 도발시키거나 더 강화하면 너희 이거 장난 아니다. 이 엄청나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저 미 해군 함정이 서해에 진입했다는 얘기는. 서해가 제일 뜨거운 민감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이 카이의 강구영 사장을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이제 회사를 보잉과 에어버스 같은 데로 만들겠다. 일단 보잉은 제대로 된 전투기를 만들지 못하는 회사죠. 보잉의 명품 전투기들은 그 맥도날드 더글라스가 만들었죠. 그 F-15. 그러니까 보잉 자체는 명품 전투기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M&A를 해서 획득한 거지. 에어버스는 뭐 민항기 회사고. 그러니까 얘가 그런 거죠. 국방부 돈, 국민 세금으로 회사 기틀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국민 세금으로 뭐 수송기 한다고 해서, 수송기가 이게 민항기랑 일맥상통하거든요. 그거로 해서 그 다음에 뭐 에어버스 같은 회사 만들어서 국민의 품, 국방부의 품을 떠나겠다 그 소리예요 지금. 그래서 뭐 저런 도라이 같은 소리를 하나 제가 그때 그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전시회 때 KF-21N을 출품을 했단 말이에요. 프라모델을. 그리고 그 밑에 뭐 조상문가 뭐 고상문가 내세워가지고 맨날 그 소리 떠들게 해요. 그래서 지금 KF-21N은 그 항모 함재기죠. 몇 대나 쓴다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항공모함 갈 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항공모함 자체가. 항공모함이란 이슈 자체가 지금, 사실은 문질러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예를 들면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항모 타당성 조사하고 있습니까? 함재기 타당성 조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국방부가 예산 받아야 되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발주했습니다. 네, 타당성 조사하고 있죠. 네. 그런 식의 얘기는 하지만, 항모 프로젝트 자체가 윤석열 정부 들면서 문질러졌거든요. 제대로 된 거예요. 문질러진 게. 근데 왜 지가 나서서 저렇게 떠드나? 항모파의 신임 두목.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군부 인사의 제일 처음이 취임한 지 한 보름 만에 해군 참모총장 항모파 두목을 날려버렸잖아요. 그런데 강구영이가 이제 지가 나서서 항모파 신임 두목이야. 자, 지금 보세요. 그 길대일 거예요. 아까 본 사람. 미국 그 해군 참모총장. 서해 너무너무 민감한 지역이어서 미국 해군이 서해에 들어갈 때는 명확한 목적과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다. 뭐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중국이 사실상의 주적이거든요. 북핵의 오너는 중국이니까. 중핵 반점의 오늘의 메뉴가 북핵이죠. 그 서해가 주전장이란 말이에요. 이때 서해라고 하면 이제 제주 남방해역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대한민국은 서로 상대의 급소를 정조준하죠. 뭐 500km, 900km 이 안에 서로 다 들어와요. 중요한 지역이. 그래서 우리의 군사 전략은 한반도 및 인근에서 중국 겨냥 독침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뭐겠어요? 대항해군이 아니라 대중해군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초계함, 차세대 초계함 개발한다 그러잖아요. 그 차세대 초계함이 그게 천혜용이거든요, 지금. 개발하는 게. 초계라는 건 연안 근처고 얕은 바다에서 움직이는 배들이에요. 차세대 초계함이 천혜용이라고요. 배 납작하고. 지금 그거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야 돼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대중해군이라고요, 초계함 같으면. 차세대 초계함이. 또 합동화력함도 대중해군이라고요, 저게. 해군에서도 항모 얘기가 쑥 들어갔는데 왜 강구형이 왜 나서냐고요. 저 사람은 저는 아주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중국의 이제 1차 반지역 접근 거부가 저게 한 1600km 됩니다. 저게 이제 걸려 있는 데가 도쿄 밑에 항구, 네. 로널드 레이건의 기항 항구죠. 제일 먼 데가 있는 거예요. 거기조차도. 그 다음에 2차는 한 1000km 되죠. 우리는 2차 반접근 지역 거부 안에 들어와요. 대한민국은 동해까지도. 3차는 서해를 다 포괄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그냥 아주 중국과 서로 급소를 마주본다는 그런 지리적, 군사 지정학적인 그런 특징이 있는 데기 때문에 대양해군과 항모가 아니에요, 지금 상태가. 어떻게 하면 가성비 높게 강력하게 중국을 박살낼 수 있는 유사시에 중국의 예를 들어 후지안에서부터 나일랜까지 5개성과 3개 베이징, 샹하이, 텐진을 아주 그냥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비핵 독침을 어떻게 만들 거냐.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근데 강구영이가 왜 지가 까부는데? 강구영 씨, 당신이 왜 설쳐? 참 이상한 사람이야. 그거 만들고 싶으면, 함재기 만들고 싶으면 당신 아파트 팔아서 만들어. 왜 국민 세금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해? 항모파는 국가 반역 집단이에요. 전 그렇게 봐요. 포커스를 아닌 것처럼, 포커스는 중국에 맞춰야 되는데, 저 깊고 푸른 바다에 나가서 놉니다. 대양이라는 게 블루워터거든요. 깊고 푸른 바다. 남태평양. 그러니까
베이징 가서 혼밥 처먹고 돌아다니는 문재인이가 국민들의 관심을, 국민들의 그 주의력을 중국으로부터 딴 데로 분산시키려고 띄운 프로젝트라고. 근데 그걸 강구혁이 왜 받아서 지가 바톤 받아서 바톤 타치하고 릴레이 뛰나? 당신 문재인이 사람이야? 당신 중국 간첩이야? 저는 강구영 씨가 중국 간첩이라 그래도 하나도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주장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은 저기 연락 주세요. 여기 출연시켜서 말씀드릴게. 본인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또 질렀어요, 요번에. 네, 조선일보에서 주최한 아시안 리더 컨퍼런스인가, 아시아 지도자 컨퍼런스인가에서 이제 축하 연설을 하는데, 그러니까 보리스 존슨, 영국 수상도 오고, 전번에 오스트레일리아 수상도 오고, 전 수상, 거물들이 많이 왔죠.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자유와 인권과 법치, 이런 것들이 보편적 가치고,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진짜 동맹이다. 그게 우리 편이다. 그리고 이런 국가들은 우크라 침공 및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이게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라 그래요. 중국의 대만 침공, 중국의 남중국해 집어먹는 거, 이걸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라고 부르는데, 우크라 침공 및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는 패배시켜야 된다. 그런 게 성공한다면 아주 나쁜 선례가 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지원은 세계 시민 전체에게 혜택과 이익이 된다. 그럼 젤렌스키가 주장하던 내용이죠.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는 건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투자다. 당신들을 위한 투자다. 우리를 돕는 것도 있지만 당신들 자신을 위한 투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자유,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 침략과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성공하는 전례를 결코 남겨서는 안 된다는 우리 모두의 그 지지를 다 보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지원은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국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글로벌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협력 시스템을 이러한 지지와 지원이 더욱 강화시켜 줌으로써 세계 시민 전체에게 그 혜택과 이익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이제 저 정도 발언을 하게 되면 저건 완전히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선을 긋는 얘기죠. 예, 선을 긋는 얘기입니다. 우크라 침공에 대해서 선을 그었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중국의 이제 대만 도발인데, 그거에 대해서 정식으로 거론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완전히 이제 미국, 그 다음에 한미동맹, 한미일 삼각체제, 서방에 의한 이 진영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슈퍼 미들 파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일단 거의 폭망이죠. 러시아 저렇게 윤 대통령이 오다 가다 한 번씩 주업해도 좋습니다. 네, 지금 폭망 상태입니다.